며느리와 함께 산 지 3년. 결국 저는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식들 키워놓으면 노후는 편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은 나이 들어서 찾아왔습니다. 그 이름은 며느리였습니다. 처음엔 참 좋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뻤습니다. 며느리 얼굴을 처음 봤을 땐 참 단아하고 싹싹해 보였지요. 결혼식 날 시골에서 올라온 친척들이며 하객들이 축복해 주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야 내 인생에도 봄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초반엔 사이가 좋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며느리는 정성껏 음식을 차렸고 저도 딸처럼 대해 주었지요. 같이 부엌에서 웃으면서 요리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땐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같이 산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밥 짓는 방식, 국밥 맞추는 방식, 심지어 아이 키우는 방법까지. 저는 경험이 많으니 도움을 준다는 마음이었는데 며느리는 제 말을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손주가 감기에 걸려 기침을 하는데 저는 따뜻한 생강차를 끓여 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어머니, 감사하지만 요즘은 병원 처방을 먼저 받아보는 게 좋대요 하더군요. 사실 며느리도 나름 예의를 지키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제 경험이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손주 키운 경험이 몇십 년인데 하는 서운함이 몰려왔습니다. 처음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도 요즘 젊은이들은 다르구나 하고 받아들이려 했고 며느리도 어머니 말씀도 맞아요 하며 중간에서 조율하려 했어요. 아들에게도 도움을 청해 봤습니다. 너희 둘이 중간에서 좀 조율해라 했더니 아들은 엄마도 좀 이해해 주세요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아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었을 거예요. 직장 생활도 해야 하고 육아도 해야 하고 시어머니 눈치도 봐야 하고 지금 생각해보니 그 나이에 참 많은 걸 감당해야 했던 거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서로 얼굴만 봐도 긴장하게 되었어요. 결국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소한 집안일로 말다툼이 커졌고 그 과정에서 서로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항상 부족하다고 하세요? 내가 언제 부족하다고 했냐? 도와주려는 건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냐? 아들까지 말리다가 결국 며느리 편을 들게 되었고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서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옷을 하나씩 가방에 넣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되어야 하나? 그때 느낀 허망함과 서러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혼자 걸어 나오는데 가로등 불빛만 덩그러니 비추던 그 길이 제 인생 같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서운함과 외로움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조금은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혼자 살게 되면서 오히려 제 시간이 생겼습니다. 아침이면 공원에 나가 산책을 하고 강가 벤치에 앉아 책을 읽기도 합니다. 처음엔 허전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편안합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도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거라는 것을요. 서로 다른 세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한 집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은 제게 큰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인생을 돌아보게 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가끔 손주를 만나러 갑니다. 며느리와 저 둘 다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만큼 자주는 못 보지만 만날 때마다 서로 조심스럽게 배려하려 노력합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직 어렵지만 최소한 서로를 원수로 여기지는 않게 되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 이야기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와 함께 생각할 거리를 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